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을 키워냈습니다. 여보,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 건강하게 살면 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간경화,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다 나갔고 남편은 결국 환갑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재혁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좀만 더 버텼으면. 아들 재혁이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남편이 남긴 작은 땅과 보험금으로 아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아버지 기대 저버리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여기선 내 능력을 못 펼쳐. 더 큰 데로 가야 돼. 그 다음엔 사업을 한다며 내게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랑 같이 하는 건데 곧 대박 날 거야. 나는 망설이지 않고 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일부 팔아서라도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사업은 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엔 꼭 성공할게.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그 말 속에 이상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은 남편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버지가 꿈에 자꾸 나와. 그 말이 처음엔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아들도 아직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무슨 꿈이었어? 내가 물으면 아들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도 30이 넘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거겠거니. 그런데 아들의 말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 보이셔. 선산터가 안 좋대. 그대로 두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그 자리는 남편이 직접 발로 다니며 고른 자리였습니다. 병이 깊어진 걸 알았을 때 남편은 나를 데리고 고향 근처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는 어때? 아니야. 조금 더 가보자. 한참을 걷다가 남편은 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면 됐다. 내가 나중에 누울 곳은 여기다. 그때 남편의 얼굴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 여기야? 내가 물으면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서 쉬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불편하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하디? 내가 물으면 아들은 늘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 풍수 좀 본다는. 그 사람이 우연히 보고 말해줬어. 누군데? 엄마가 몰라도 돼.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아들은 이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도 옮기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야 엄마도 나도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도 나이 있잖아. 벌초하라는 것도 힘들잖아. 관리도 힘들고 이장하면 집안 운도 좋아진대. 그 말들 속에서 나는 묘하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너무 계산적이었거든요. 재혁아, 아버지가 직접 고른 자리인데 함부로 옮기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나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불편하시는 걸 그냥 둘 거야.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이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같이. 어느 날 아들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안 풀려. 그 말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계속 막혀. 면접 보면 떨어지고 투자 받으려 해도 안 되고.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인지 알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여가. 아버지 묘 때문이야. 그 땅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 아버지 묘가 오늘 이른데.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집안 눈이 막힌 게 다 그 터 때문이래. 빨리 옮겨야 한대. 아들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내가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최소한 지금보단 나아질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혹시라도 남편이 편치 않은 건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불편한 거예요. 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이장님을 찾아갔고 아들이 말하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풍수학자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나쁜 자리입니까? 이장님은 천천히 묘를 둘러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근방에서 이런 자리 흔치 않습니다. 앞으로 트이고 뒤는 산이 감싸고 물도 잘 흐르고 좋은 자리예요. 풍수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여길 나쁘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누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편안히 머무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대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했다. 그 자리는 문제 없다더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 사람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 다른 풍수학자도 보여줬는데 다들 좋은 자리래.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내 말은 안 믿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제여가. 나는 내 말을 안 믿은 게 아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본 거다. 그 말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직접 고르셨어. 생전에 너한테도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옮기려고 해? 내가 힘든 건 안다. 사업이 안 풀리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아버지 탓은 아니야.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들고. 엄마, 그래도 이장은 생각해봐. 요즘 추세가 수목장이잖아. 아버지도 자연을 좋아하셨잖아. 그 말에 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연을 좋아했으니까요. 수목장. 응, 나무 밑에 모시는 거 훨씬 관리도 쉽고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 아들의 말엔 이번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수목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 응, 괜찮은 것 같더라. 수목장으로 하면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이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 사는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재혁이가 그 땅 팔려고 한대요. 뭐, 부동산에 내놨다더라고요. 근처에 개발 들어온다고 땅값이 오를 거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부동산에 사진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가야동 산 16번지. 매물로 나온 땅 있나요? 아, 네. 그 땅 주인분 아들분이 내놓으셨는데요. 아직 명의 이전은 안 됐지만 곧 넘어온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마에 나왔어요? 3억 5천입니다. 근처에 도로 나고 택지 개발 들어오면 금방 5억은 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옮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이장만 하면 땅이 비고 땅이 비면 팔 수 있고 그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지금 어디야? 회사. 왜?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1시간 후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땅 팔려고 했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선산 땅, 부동산에 내놨다며? 누가 그래? 직접 확인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땅을 팔려고 했구나.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이장하면 빈 땅인데 그냥 놀릴 거야. 그래서 이장하자고 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빚이 있어. 많아, 2억 넘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하면서 생긴 거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 배씩 나가? 이대로 가다간 나 망해. 아들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기용이 아니라 살려고 한 거야. 나도 살고 엄마도 편하게 하려고. 내가 편하게.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땅 팔면 나한테 얼마 줄 생각이었어. 반반. 거짓말.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내 거라는 거 너 알고 있었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자. 오늘은 그만 가. 그리고 그날 밤부터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명의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이 내게 증여해둔 상태였습니다. 결혼 30주년 되던 해 남편은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넘겼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물으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한다. 재혁이도 그럴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지켜줘야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장은 하되 아들의 방식대로는 하지 않기로. 나는 다시 수목장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지역으로 수목장을 선택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거리. 남편이 자주 등산하러 다니던 그곳. 나중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무 아래서 조용히 쉬면 좋겠다. 남편이 하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하기로 했어. 하지만 수목장으로 내가 원하던 대로. 아들은 그 선택에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아. 빨리 하자.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땅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장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나 나빠서 엄마 혼자 가도 돼. 그래. 나는 혼자 남편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곳에 남편을 안치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벚나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나무. 돌아오는 길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편하게 쉬면 돼.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땅 명의는 나한테 넘겨. 엄마 나이도 있고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 땅은 내 거 안 돼. 뭐 나한테 필요해. 엄마 무슨 소리야? 빈 땅인데 뭐 했어? 내가 쓸 데가 있어. 무슨?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불러다 놓고 돌 노는 법을 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는 거야. 바둑은 인생이야.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바둑 교육센터를 열기로. 크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곳.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땅을 정리하고 작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1층은 바둑 교실, 2층은 작은 기념관. 남편의 사진과 남편이 쓰던 바둑판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거기 뭐 해? 바둑 교실 만들어. 바둑 교실? 응. 내 아버지 좋아하시던 거.
엄마 미쳤어? 그 비싼 땅에 바둑교실. 그거 팔면 얼마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빚은 어떡하고?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빚 갚는 도구가 아니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3개월 후 바둑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 바둑 교실.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들. 남편에게 바둑을 배웠던 사람들. 아주머니, 형님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관 후 나는 주 3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놓는 거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이게 뭐야? 아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왜 혼자 이런 거래? 내가 알 필요 없었어.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근처에 개발 들어와서 5억도 넘는다고. 알아.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 썼어. 뭐? 돈으로 치면 5억짜리 땅이겠지.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내 아버지 마음이 담긴 땅이야. 아버지 마음. 응? 내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하던 일. 아이들한테 바둑 가르치는 거. 나는 2층을 가리켰습니다. 올라가 볼래? 아들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엔 작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남편의 사진들. 철물점에서 일하던 모습. 동네 아이들과 바둑 두던 모습.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한쪽에 남편이 쓰던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바둑판. 이거 아들이 바둑판을 만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둑 가르쳐 주던 거 기억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한테 바둑을 가르쳤어. 돈도 안 받고 그냥 좋아서. 그게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어.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밉지도 않아?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한 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그런 내가 밉지도 않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밉진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너는 내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됐어. 무슨 돈 때문에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안다. 빚도 많고 사업도 안 되고. 하지만 그게 아버지 탓은 아니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평생 힘들게 사셨어.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을 이용하지 않으셨어. 나는 내가 그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 그날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엄마, 문턱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나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직접 연락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바둑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돌을 놓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오면 되나요? 이렇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어. 바둑은 급하게 두는 게 아니야. 천천히, 신중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짜 원하던 것을 이뤄드렸을 뿐입니다. 가끔 혼자 2층에 올라가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름이 왜 향기바둑교실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향기가 나는 바둑판이라서. 여기서 배우면 너희 인생에도 향기가 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남기고 싶었던 것.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 하나, 향기로운 추억 하나. 그게 남편이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켰습니다. 아들이 팔아버리려던 그 땅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둑판 앞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잘했어, 여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짐썰을 응원해주세요.